네,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산 상가 네. 이제 실거래 순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서울 상가에 이어서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 부산입니다. 네. 부산의 상가 꼬마 빌딩들, 상가 빌딩들 얼마나 비싸게 거래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부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제2의 도시이기도 네. 하니까. 네. 자, 1위부터 1위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16평. 오. 16평에 55억 6,119만 원. 네. 평당 평당 3억이네요. 3억 4천. 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서울 강남 후면부, 네. 이면부랑 비슷하다 맞죠? 그렇네요. 이태원 전면부 네. 정도 급이네요. 네. 한번 볼까요? 지도로. 네. 지도로 한번 보시죠. 네. 위치가 일단 해운대역, 해운대역과 중동역, 중동역 사이에 있는 사이쯤에 있고 네. 새로 아파트가 들어왔던 동원비스타, 비스타.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네. 부산의 8사에서 거의 넘버 1, 2를 달리고 있는 그렇죠. 아파트 단지 네. 북쪽에 있습니다. 네. 네. 로드뷰가 잘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네요. 네. 로드뷰도 안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네. 일단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소형 아파트 왼쪽으로 가보다 뒤쪽에 보면 보이는 저 건물인 것 같아요. 요 길에 요 건물이네, 요 맞죠? 건물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에서도 안 나올까요? 로드뷰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버릇이 돼서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여기서 거리뷰 이렇게도 안 나온다 안 맞죠?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지도에도 봐도 이제 건물이 물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건물의 한 일부분, 그러니까 이제 토지로 보면 이제 두 필지인 거겠죠. 예. 두 필지 안에 건물이 이제 앉혀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중 한 필지가 이제 16평이 이렇게 최근 실거래가 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디스크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검증이 좀 확실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나오네요. 두 필지로 이렇게. 두 필지고 네. 여기서 이제 상가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요거네요. 사실 이게 저희가 1년 정도 실거래를 이제 좀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옆에 네. 필지가 아까 보니까 21년 옆에 필지가 8월.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1년도 하다 보니까 최근 1년. 네, 한 달 차이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거는 맞네요. 네. 3억대에 거래가 됐고 네. 한 블록 뒤인데 평수가 작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도로 진입은 좀 가능해 보이는데 실제 네. 로드뷰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막다른 도로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실제 건축할 때 제한이 좀 따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네. 나왔고 대지 면적이 55평이고 총 55평. 네. 총 55평 중에 16평. 지분이 거래됐겠다. 네. 네. 그래서 지분 관계 뭐 상속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지분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상속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이제 그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가 대지 55평의 대지인데 그 중에 16평이 거래된 거다 맞죠? 네네네. 네. 일단 시기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 달 차이로 이렇게 거래된 걸 두 달 차이 정도. 2달 차이. 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한 3억대가 넘어버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또 바닷가 위주의 땅도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 네. 어떤 거 같나요, 대장님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세로 측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의 거래인 것 같고. 그렇죠. 지분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제일 좋은 라인이 1억 5천 정도 하고 네. 이제 바닷가 쪽은 추정 가격이죠. 네. 왜냐면 해운대 쪽에 바다 조망이 나오는 상가 건물이 없어요. 다 호텔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죠, 저번에.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특수하게 뭐 거래가 되기가 좀 어렵겠죠. 어쨌든 요런 데 추정 가격은 2억 5천 이상 하는 걸로 네. 추정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비싸게 네. 거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거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쨌든 주변의 입지는 굉장히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좋지. 입지라는 것 네. 같아요. 갈수록 이제 발전되는 부산에서는 이제 발전되는 곳이 해운대니까. 네. 네. 자, 그렇네요. 2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전동입니다. 네. 이제 부산 최고의 상권인 서면 상권. 네. 네, 한 코스 약간 같은 상권이지만 한 코스 옆에 있는 부전동이네요. 네. 부전동 325-37. 325-37. 사실 뭐 부전동 하면 서면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면 이제 동해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도 있고 네. 뒤에 있는 시민공원에 있는 촉진지구 이제 뭐 이렇게 있죠. 네, 대단지 주거 형태가 이제 바뀔 예정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부산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 보면 하야리아 잔디 광장이라고 네. 있는데 원래 이 시민공원이 군부대였죠. 맞습니다. 네, 군부대가 이전하고 시민공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촉진 지역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우리 입지를 볼 때 4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교통, 학군, 그 다음에 상권, 자연환경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학군 말고는 교통 좋고 상권 좋고 자연환경이 빠졌는데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학군 말고는 다 좋아지고 그렇네요. 있는. 근데 부산은 또 학군이 좀 이동을 하잖아요. 서울이나 대구랑 좀 다르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요 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고. 네. 사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전시장이라고 이제 뭐 부산에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로드뷰를 한번 띄워볼까요? 네. 동시장에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안이네요. 시장 안에 네. 맞죠. 이게 13년도에 있는 로드뷰이긴 하지만은 어떤 코로나 전이네요. 어쨌든 네. 확실히 활성화되어 있는 네. 시장 상권입니다. 그죠? 예. 네. 와, 바깥에서 어떻게 들어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일대가 다 그런 시장 시장 완전 현황, 아니라서 네. 여기도 아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시장 열로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네. 있는 거고 네, 네. 여기가 은근히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장사를 하진 않지만 네.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예, 거죠? 네. 비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 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부전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의 전통시장들을 좀 다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상 보면 부전시장을 좀 가신 게 기억나요. 그렇죠. 예전부터 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로드뷰가 이제 보면 이제 부전역 초입이란 말이죠. 여기가 그렇죠. 시장이. 네. 그럼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지 이런 것들 좀 주목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운대로 가보면 네. 다시 해운대. 그냥 금방 우리 시드래곤님의 질문에 따라서 또 재밌죠 이런 게. 네. 여기 해운대 보면 전통시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해운대 전통시장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좀 정비가 됐어요. 이렇게. 저기서 떡볶이 먹은 기억이 나요. 네, 여기 뭐 해운대 31cm 칼국수 네. 뭐 이런 것도 유명하고 네, 맞습니다. 치킨집도 유명하고 떡볶이집 엄청 유명해요. 네. 제가 미국에 사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뭐 제일 먹고 싶어 이랬거든요. 떡볶이 먹고 싶대요. 해운대에서 여기서 떡볶이 먹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바닷가 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네. 바다를 보고 떡볶이 먹는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대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운대에서도 이렇게 아직까지 저런 전통시장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부전역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좀 존치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죠. 좀 정비를 하고 존치를 시켜줘야 또 그 재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해운대에서도 보면 해운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해운대에서도 가면 외국인들은 네. 우리 지난번에 독서 스터디에서 배운 게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는 쪽을 주목하라.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먼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네. 그러다 보면 젊은 인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커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 보면 외국인들이 이런 전통시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은근히 좋아하죠. 네. 네. 그 제 사촌 동생이 거의 어릴 때 가가지고 이민을 가서 거의 이제 미국인이라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구남로는 정말 깔끔하게 정비된 상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뭐 먹으려고 하면 다 좀 비싸고 좀 가성비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산 사람으로서는 이제 관광객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 가면 그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네. 여기 상가들 있죠. 네. 이 한 개당
면적, 네. 길이, 예, 한 개 상가당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작으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매번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 백화점 생각해 보세요. 네. 백화점 앞 뭐 이런 데 보면 네. 별로 안 바뀌잖아요. 항상 그대로 프랜차이즈가 네. 좀 들어오시죠. 네, 한번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또 오래 가고 네. 이러니까 뭔가 바뀌는 느낌이 없어서 그 재미가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데는 한 개 상가가 되게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이 밀도 대비 엄청 네. 많은 밀도가 높은 거죠. 볼거리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갈 때마다 여기가 바뀌어요. 이 길은 그대로지만 새로운 길로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로컬 문화 이런 걸 즐기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네,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해운대에 왔는데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해운대로 왔는데 이런 로컬이 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여기 호텔이 있잖아요. 네. 그랜드 조선, 파라다이스 뭐 이런 호텔들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 이 전통시장까지 굉장히 가깝네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는 조금 내가 고급스러운데 묵으면서 네. 이제 관광은 이런 전통시장을 가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엄청 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전동으로 다시 돌아오면 부전동도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도시가 커지고 유명해질수록 이런 로컬 문화는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골목 상권, 네네. 무슨 길.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 비밀을 좀 알려드리면. 비밀인가요? 네. 비밀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큰 상권이 번화해진 상권 있죠. 네. 그 옆에는 예로부터 시장이 있어요. 네. 서면 상권 있죠. 네. 시장이 있죠. 아까 해운대 상권 있죠. 시장이 있죠. 네. 덕천동도 마찬가지고 네. 항상 큰 상권은 그 옆에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파트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서로의 상호작용처럼 이렇게 신흥상권이 만들어지면 네. 그 옆에 있는 전통시장 상권도 그렇죠. 같이 함께 흥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요도 자갈치가 있으면 요 네. 국제시장이나 요 남포동도 맞죠. 네. 남포동도 여기 국제시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시장들이 있죠. 네. 항상 이 시장들이 네. 예로부터 맞아요. 있어주고 그래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네. 광복로 상권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평에 있는 그 부평시장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또 우리가 업무지구, 그다음 상가 빌딩 이런 거 보다가 너무 호화로운 것만 봤죠. 네, 이런 시장을 또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정겹네요.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3위. 이런 게 3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5평짜리가 10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소액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네. 3위는 역시 또 부전동이네요. 네. 서면 인근에 있는. 502-22번지이고 매매가가 23평인데 매매가가 38억 5천만 원. 여기도 이제 1억 7천 이렇게 하네요. 평당 1억 7천입니다. 네. 502-22번지. 502-22. 일단 뭐 광역시급 메인 상권과 중심 상권의 인근은 뭐 대구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광역시급 어디 가더라도 다 1억 정도는 이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브웨이 건물, 이 건물은 같은데. 네. 네. 좀 작다 맞죠? 네. 정말 알지긴 알지다. 그렇네요. 네. 실제로 이게 22년 4월이니까 임대도 나와 있고 네. 아마 뭐 매매하려고 뭐 이렇게 임대가 나간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현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 여기도 이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요쪽에 예전에는 포차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됐었던 거 맞아요. 아닌가? 맞죠? 네. 네. 포차도 있었고 저 반대편에도 감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백화점 바로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 그러니까 부산 본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롯데백화점과 호텔이 같이 있으면서 더 시너지 효과도 일으키고. 사실은 서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서면 상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서면 상권은 특정한 기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동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거리를 두고. 네. 딱 거리를 두고. 사실 롯데백화점 뒤로 해서 뭐 이렇게 좀 먹자거리, 뭐 서면 1번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예전에 저희 뭐 한 수십 년 전에는 완전 메인이었거든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최근에 가보니까 상권이 좀 이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쇠퇴했죠. 네.
과거에 여기 주디스테와 태화백화점이 있으면서 네. 한때는 요 동네가 엄청 핫했었죠. 네. 엄청 오래됐죠. 맞습니다. 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 들어오면서 요 상권이 왼쪽, 네. 서쪽으로 또 다시 이동했다가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점포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네. 이제 고정 수요가 늘어나니 이제 상권이 조금 저렴한 네. 여기 점포 카페거리 쪽으로 카페거리가. 이동하면서 오히려 이 젊음의 거리들도 많이 성장하게 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또 비싸지니까 또 여기로 좀 이동하고 있고 전리단길이라고 네. 해서 그러면 다시 부전동이나 용광도소가 있는 이렇게 좀 이동하는 게 아닐까.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보죠. 네. 그러고 나면 다시 롯데백화점 네. 오겠죠. 아마 요 상가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좀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옛날에 여기는 나이트 있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예. 번화했다가 이런 숙소들이 많은데 굉장히 번화했다가 이제는 맞죠. 이제는 뭐 그냥 허름해졌다. 네. 저도 뭐 기억이 나네요. 네. 젊은 시절이. 네, 기억이 나네요. 나이트 밀집 지역이었던 거. 이제 잘 안 가게 된다 맞죠. 네. 이제는 뭐 나이가 나이만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게 되죠. 네. 집 가까운 곳.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등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부산에서 유명한 상권, 뭐 해운대, 서면, 뭐 순위를 좀 늘려서 보면 아마 저기 이제 남포동에 있는 광복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3위까지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축소된 모습이 있고 어쨌든 메인 상권에 어느 정도 이런 가격이라 하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